세 번째 강의는 제가 뭐 파워포인트 쓰는 거 없이 여러분들 강의안들만 좀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 제목을 청년대학부 2년 내 400% 성장시키기.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세속적인 냄새가 팍 나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요즘에 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을 한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170인데 제 몸무게가 정상이려면 한 몇 킬로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62에서 뭐 많아봤자 65 정도. 근데 제가 우리 2080의 뜻이 뭔지 아시죠? 20대의 마인드에 몸무게 80kg. 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다 이 80대야. 몸무게가. 아니면 근처까지 가야 돼. 네? 아니면 이제 또는 이 02080의 또 다른 뜻은 20대의 마인드에 IQ 80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원래의 의미는 한국교회 청년대학부가 평균 20명이니까 20명이 80명이 되는 길, 그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2080이에요. 우리 치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몸무게가 거의 80 정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재보니까 78. 근데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몸무게 65kg로 줄이겠다. 이거 맨입으로 안 되니까 제가 나랑 내기할 사람 나와라. 그래서 50만 원을 내가 걸겠다. 그래서 내가 이 65kg로 못 빼면 내가 5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20만 원을 달라. 이거 불공정 거래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저희 이제 스텝이 한 15명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리더십으로 있는 한 4분이 각각 20만 원씩 걸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4명이 팀이 돼가지고 20만 원을 걸었어요. 5만 원씩 걸겠대.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에까지 이제 가느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서울대 무슨 교수님이 쓴 내 몸 만들기 6개월 프로젝트 뭐 이런 책도 모르고 그래서 지난 한 주에 한 2kg를 뺐어요. 매일같이 이제 이 30분씩 아침에 30분 저녁 때 30분 걷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수련회 들어오는 바람에 망했어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로 이제 결심한 것이 단순한 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 가면은 이 피트니스 이 헬스클럽의 가운데에 하나 딱 아마 여러분도 그런 플랜카드 본 적 있을 거예요. 한 달 내 8kg 빼기. 그다음에 8만 원 전액 환불. 딱 걸었어. 처음엔 나 그거 웃었어. 참 저런 식으로 광고하냐. 그랬는데 그걸 몇 번 보면서 오고 하면서 지나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게 되겠더라고. 되는 장사야 저거. 왜냐면 여러분 우선은 혹하는 뭐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본전에다 내가 했다가 나중에 8만 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있고. 근데 8만 원을 내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한 달 그냥 지나가게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뭐 계약 같은 거 해야 되잖아 서로가. 그 대신에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번은 와야 된다. 하루에 와서는 우리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도 헬스클럽 다녀보고 별짓했지만 이 헬스클럽 간다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 가가지고도 설렁설렁 하는 사람 있고, 정말 땀 흘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안 오면 그건 약속 위반이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25회 정도는 와야 25일 올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20회는 당신 와야 됩니다. 그건 당신 책임이지. 그쵸? 그 다음에 왔으면 1시간 이상은 나랑 우리 코치가 정해졌으니까 그것들을 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살 빼는 건 딴 거 없어요. 운동하는 거하고 먹는 거 조절하는 거 보면 딱 간단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안 되면 본인들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약속 위반이니까 8만 원 전에 환불이 안 되지. 네,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주는 효과가 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일상안, 이상안, 삼상안, 사상안 해서 긴급하고 중요한 이상안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웬만큼 그걸 알면 이상안이 중요한 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깍추치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이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상안은 긴급성이 없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 2, 3, 4 상황 가운데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일상안. 그러면 내용은 이상안인데 일상안의 위치에다 놓으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 시프트, 이상안을 일상안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게 요령이에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큐티를 갖다 어떤 사람 하기로 하는데 같이 하기로 하는 거 같이. 이 카비넷 언약을 맺는 거야. 세 사람이 같이. 일주일에 우리가 4번 이상은 하자. 언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큐티 쉐어링을 해. 그러면은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한 번 안 하면은 10,000원씩 내자. 서로 자발적으로 사인해. 네, 약속을 맺어.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네.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용은 이상안적인 거지만, 위치는 일상 안에 와 있어. 그쵸? 안 하면 돈도 잃지, 체면 깎이지, 그 다음에 자존심도 상하지, 뭔가 걸려 있어. 네? 조직의 쓴맛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쓴맛을 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 사실 그거예요. 이상안인데, 내용은 이상안인데 일상안적으로 전환하는 거.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저도 지금 몸무게를 빼는 것이 이상안적인 거지만, 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긴급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렇게 공표하겠어요. 이걸 말하면 말할수록 저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하고 공표하고 떠들어대고 사람들하고 계약을, 저는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50만 원 드리고 연말에 제가 못 지키면 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20만 원 주세요. 그 사람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전형적인 이상안적인 것이지만 일상안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청년대학부도 2년 내에 한번 400% 성장하는 거 우리 약정 맺자. 교육자님하고. 교육자님 올해 말에 나가시려고 그랬지만 한 1년 반 더 결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 가운데 누구는 군대 가려고 그랬지만 연기하고 그 다음에 이 유학 가려고 했던 것들도 좀 연기하고 자 우리 2년 동안 정말 우리 코어 그룹이 한번 약정 맺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우리 자살하자라든가.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뭔가 이 긴박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약속을 맺어보세요. 오히려 그런 도전이 자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저 단순히 이 세속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또 숫자 노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성장 자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예? 양과 질에서 질이 우선이죠. 질이 우선이면 근데 양이 또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질과 양이 같이 있어야 파워풀해. 질만 있어가지고는 허약해. 이상적이고 좋긴 한데 이 타프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질도 있어야 되냐? 그게 먼저지만 그러나 양이 또 따라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목표를 갖는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뭐 서론적으로 한국교회 청년대학교 평균 규모 한 만여 개 가운데 보면 90% 이상이 평균 20명입니다. 이제 그 20명의 공동체가 저는 성장하는 데에서 더 한국교회 소망을 봅니다. 저는 제가 큰 움직임들을 많이 저는 경험했어요. 또 이것을 일으키는데 핵심부에 있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의 사실 1기 멤버예요. 청년부. 우리 옥할 목사님 78년도에 개척하실 때 한 10명 가운데 1명이었어요. 청년부가 어떻게 자라나 제가 다 알아요. 거기서 제가 임원으로 일을 했고, 나중에는 집사가 됐고, 나중에는 제가 교육자가 됐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서 맘만 먹으면 제가 디렉터 때 몇만 명의 청년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근본적으로 회의를 느낀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세가족반을 갖다가 한 주에 어떤 때 몇십 명씩 오는데 면담을 해보면은 90% 이상이 타교에서 왔어요. 수평이동이에요. 그리고 또 깊이 대화를 해보면은 대개는 그 교회에서 용도폐기 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쳤는데 야단만 맞고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안 받을 수도 없지만 또 한편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무너져요. 제가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 많이 가게 되는데 특별히 어느 교회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헌신 예배 같은 데를 많이 가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가면 노골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는 데가 있어. 저를 화를 내요. 특히 제가 사랑의 교회 배경이 있다고 보면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저를 보는 순간에 자기 교회의 기둥 같았던 청년 몇 명이 사랑의 교회로 갔거나 뭐 온누리 교회로 갔거나 지구촌 교회로 갔거나 하는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에게 막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뭐 초대형 교회 청년대학부들이 막 자라가는 거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뭐 수평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중소교회 청년대학부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이것을 할 때 뭐 긍휼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같이 규모가 잘 돼 있고 크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이곳에서도 리더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에서는 세련된 리더는 나오지만,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세련된 리더는 나오지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일궈내는 개척형 리더, 변혁형 리더는 못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대학부에서 나와요. 또 그 가운데 반 이상은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고, 또 성가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1인 3, 4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주일날이 제일 피곤해. 안식일이 아니야. 네? 주일날이 제일 피곤해. 그래서 청년부에 모였을 때는 서로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파김치. 그래서 속으로 팔 때 막 입냄새가 서로 막 나.
그런 청년대학부인데 남들은 쉽게 떠나갔지만 또 얽히고 설킨 길에서 떠나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를 부둥켜 안고 갈등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 근데 거기서 저는 그런데 그 20명 공동체를 한 40명, 50명으로 만들어내고 거기를 또 한 100명으로 뛰게 하고 하는 일들을 이뤄냈던 이 믿음의 개척자들이 사실상 인물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인물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제가 도와드리고 사실 긍휼의 마음으로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몇몇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20명이 80명 되는 일이 일어난다. 청년들이 400가가 일어난다.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10년 후, 20년 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 배출될 황금알들을 보십시오. 이루어지는 성수한국을 보십시오. 통일한국, 선교한국.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인생을 걸만한 아주 스릴 넘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갱신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청년대학부만 잘하면은 저는 물갈이만큼 갱신되는 게 최고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물갈이 돼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스럽게. 누구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 흘러넘치는 밀려오는 새 물결을 누가 감당해요? 그 쓰나미와 같은 새 인파를 누가 감당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문제를 같이 그저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쓰나미 같은 물결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비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이라고 했던 데는 너무 길어도 또 이 맥바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 내 몸 만들기 6개월 이 프로젝트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쓰는 표현 가운데 아주 인상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끊는다, 담배 끊는다, 점진적으로 길게 해서 끊는다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 예를 들면 2주 만에 독한 마음 먹고 담배 끊겠다 해가지고 2주를 딱 실천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더 많이 나온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죠? 감이 좀 오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할 건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해버리면 막 금단현상 와가지고 다시 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일단 하고자 했으면 마음 먹고 했을 때는 목표와 기간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살 빼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가 딱 좋다는 거예요. 예? 이분 말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냥 막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 말에 의하면 일단 7개월, 8개월씩 넘어가는 쪽으로 했던 사람은 되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빨리 3개월에 하려고 했던 사람은 요요 현상이 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되 좀 긴박감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 기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년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지도교육자님들의 평균 임기가 청년대학부와 관련한 1년 내지 2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만이라도 일단 해보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G2 이 400 이건 뭐냐? Growth in 2 years, 400% plan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양반 세속적인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으니까 돈 내기 약속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교회 이제 교육자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자 오늘부터 2년 후에 400% 성장 안 하면 제가 100만 원 내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장하면 제가 100만 원 내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50만 원 냅니다. 이 약속을 맺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함정이 있죠. 이 기본 전제들. 뭐 이게 함정이 아니죠. 다 여러분들 위한 거죠. 기본 전제. 자, 이 기본 전제를 봐보세요. 뭐냐면 물론 이 가운데에는 좀 막연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잘 봐보세요. 우선 지도교육자와 리더들의 하나됨과 의기투합. 뭐 이거는 좀 측정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됐다 안 됐다 계약을 맺었을 때 됐다 안 됐다 이거 평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싸우고 나갔다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분명히. 그건 분명히 안 된 거고. 그러나 얼만큼 됐느냐는 건 평가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러한 요소. 두 번째, 요거는 측량할 수 있어. 최소 2년간에 변하지 않는 지도교육자의 리더십.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잘 오셨어요. 지금 막 분위기가 막 좋아. 근데 우리 교육자님에게는 큰 포부가 있어. 그래서 유학도 가시려고 그래. 지금 다 비자 문제가 막 처리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약속했는데 그리고 나서 뜨셨어. 안 되는 거야. 뜨시면서 또 그분이 그래. 나는 기도할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 이러면서 막강한 중보기도 지워. 너 기도 믿냐? 뭐 이러면서 떠나시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약속 위반.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히 있는 지역. 예.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이 설문조사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만약에 저기 뭐 무인도 섬에 있다라든가 아주 농촌 지역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오는 곳에 있다면 저랑 계약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대학을 안 맺어요. 왜 제가 손해보려고 맺어요? 예?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지역에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20대, 30대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히 있는 지역인가. 네 번째, 배우려는 마음이 성장하려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있는가. 요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자, 지금 몇 가지를 이따가 제시를 할 텐데 우선 거기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측정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또는 제가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얘기해가지고 한 내년 정도의 여름에는 8월 초에 선교한국 대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제안하기를 여러분들의 청년대학부 우르르 선교한국 대회에 참여하는 건 제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선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또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근데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뭔가 챌린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가지고 누군가를 선교한국 대회에 보내겠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젊은이들이 선교적 도전을 가지고 받고 와가지고 공동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제안했는데 전혀 뭐 깃방귀로 듣고 뭐 안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제안하는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동의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 또 성장하려는 마음, 또 열정, 그리고 헌신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중심적인 사역. 이것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기도 코어 그룹이 있느냐, 또 코어 그룹과 함께 합심 기도회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데 지금 몇 시간 하느냐, 또 몇 명 정도 나오고 있느냐, 또 이것이 몇 개월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래프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중심적 사역. 또 영 2080과의 파트너십. 네, 저희들과 좀 파트너십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마 분명히 파트너십으로 하시는 데는 훨씬 더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당회의 이해와 협조. 요거는 못 받아도 돼요. 네, 그러나 받으면 좋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자. 그냥 기도하자. 기대는 말고 기도는 하자. 라는 쪽으로 이 현실감 있게 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무슨 조롱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차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세대 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 세대의 그 물결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저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 세대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세대 안에 있을 땐 그걸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국관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을 바라보는 눈, 북한을 바라보는 눈, 뭐 북핵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뭐 그런 소설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그건 영화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민족주의적 관점, 우리 민족이 핵 하나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저 같은 세대에서는 북한 이 김정일 정권과 집단에 대하여서는 조폭보다도 못하다고 보고 사악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거든. 저는 물론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감각을 제가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지만 반미는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만 저는 앤티조선은 아니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조선일보를 봐? 막 무슨 뭐 제가 이 이단 서적 보는 것 같이 접근하는 아주 열혈 청년들이 있어.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거는 팬시한 게 아니야.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꼴통 보수야. 여러분들의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그 세대는 그 세대에 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물론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게 문제죠. 그걸 깨긴 굉장히 힘들어요. 가능하면 그런 안보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를 깨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데올로기 깨기 힘든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세대 간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터넷 환경.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참여 이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온라인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한 기본적인 인터넷 환경인데 이거 뭐 안 돼 있는데 거의 없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다. 자, 고려할 요소. 청년부 내의 일반적인 시도들은 다 해볼 건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끄는 교육 같은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일반적인 시도에 대해서 뭐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다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년부 외부와의 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좋은 단체들에 대해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년 목회자 연합.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둔 것은 청년대학부와 관련된 전문기관은 지금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희가 지금 제일이다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15명의 이 전문 사역자들이 이렇게 팀이 되어가지고 또 10년 이상 이것을 해오면서 한 팀이 아직 없어요. 저는 이런 팀이 좀 나오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거는 경쟁한다는 의미보다도 같이 파이를 크게 만드는 길이에요. 양복점도 몰려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되거든. 네? 그래서 좋은 그러한 이 전문 단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시너지가 나게. 그리고 우리도 더 긴장하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자 서로 경주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보고마 협의회를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지역교회들이 가입해 있는, 사실 청년목회자 연합은 학원보고마 협의회를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는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블레싱을 받고 위임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 자신이 학원보고마 협의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그 초기에 했던 교회 실행위원들이 다 지금 우리 하정환 목사님, 장봉생 목사님, 우리 정기호 목사님, 청년목회 베테랑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이 청년목회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학원보고마 협의회가 여전히 청년대학부와 관련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가입한 단체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선교한국과 가입단체. 저도 제가 선교한국 대회를 만든 한 3, 4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 선교 한국 대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입해 있는 여러 가지 파송 단체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청뜰이라고 청년의 뜰 해가지고 김우경 변호사라고 하는 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동대학교의 총장님이 그 이사장이고 등등 해서 좋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은데 이건 뭐냐면 직장 새내기들을 도와주는 이 전문 사역체예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훈련시켜 주는 곳이에요. 청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뜰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특별히 직장사 아까 제가 JMS 그랬는데 짭의 영역에 대한 것을 특화시켜가지고 이 청뜰이 한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청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광고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IMI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그 광고하셨는데 요거는 특별히 선교훈련 영어와 선교훈련 쪽에서 아주 전문적인 단체인데 지금 한국교회 최근에 이사회가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주 박사님의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만들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IMA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서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지금 집회가 있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있는 송재근 목사님의 성서한국 사경회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말씀 집회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성서한국 대회로 이제 매년 하다가 올 여름 8월 초에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회 선교부 같은 걸 좀 만들고 싶다 하면 이런 데에 참가시켜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서한국 대회라든가 등 이런 것들은 좀 아시고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협력할 단체에 지금 위에 있는 단체 협력할 단체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좀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특성이 페라처치, 교회 병행단체인지 교회 병행단체는 뭐예요? 나름대로 다 사역을 하는데 거의 준교회와 같아가지고 이쪽에 충성하면 이쪽은 못해. 지역교회 못해요. 그러면서 약간은 좀 이 갈등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귀하게 쓰시는 그런 기구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페라처치형의 단체들의 경우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때는 늘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에 전적으로 하다 보면은 죄송하지만 멤버들 다 빼앗겨요. 왜냐면 그 자체가 너무 흡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탁교육 보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목사님 저 교회 떠나야겠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내적 치유가 일어났고 열방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면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페라처치인지 아니면 프로처치인지 프로라는 건 친교회적 또는 교회 중심적인 단체. 예를 들면 지금 청년목회자연합은 전형적인 프로처치입니다. 교회를 이키핑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는 단체. 우리 자체 멤버십을 키우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랑 같이 교류했던 청년대학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 같죠? 이게 귀해요. 귀한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따봉입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이거 확실한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이익에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서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프로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잘 파악하고 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적 특성과 경향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임하라. 어떤 곳은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통적인 우리 교회는 장로교 개혁주의에 아주 경직되어 있는 교회인데 아주 열려있는 오순절주의 식의 그러한 이 집회나 프로그램이다. 방법론은 참 좋지만 거기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그렇다. 그럴 때는 그래서 알고 임하고 거기서 좋은 곳을 택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은 비판적 걸러 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학적 특성과 경향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임하라. 제가 무슨 오순절주의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오순절주의는 또 나름대로 쓰임받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개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교회들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열심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국 교회가 워낙 장로교적인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신학적 특성과 경향성들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특히 셀처치 같은 경우도 셀처치를 소개했고 우리나라에서 뭐 가서 데려다보고 한 것이 다 오순절계통의 급성장 폭발한 교회들이에요.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오순절 교회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아주 폭발한 메가처치만 소개해요. 환상만 갖고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면서 어떠한지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하고 임하라. 또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이 단체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막 나열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백화점식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제가 스태프들하고 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거가 아니면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청년대학부에 도움이 되는 건 모든 걸 다 했으면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MTM이라고 미션팀 트레이닝 스쿨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해외 선교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청년대학부는 선교의 모판이에요. 또 저 자신은 이 청년대학부를 하는 것과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미션 모빌라이즈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판이기 때문에 이들이 글로벌 비전을 갖게 되면 여기서 다 월드 크리스천이 나와요. 또한 저는 정상적으로 청년대학부가 자라가려면은 청년대학부는 월드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돼야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해외 파송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설령 인기 있다 해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소개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MTM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청년대학부 안에 선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선교팀. 선교부서. 그러려면 비전팀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을 갖다가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는 파송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대청마을이 나온 팀이 있는데, 그 팀에 거기 선교사들하고 한 5, 6년 동안을 저희가 연구하고 사역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동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만 계속하면은 선교동원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미 파송단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꽃감 빼먹듯이 사람을 빼갔어요. 파송단체들이 선교 비전 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빼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돈 빼가요. 뭐 그게 다 개단체를 위한 건 아니지만, 선교를 위한 거지만, 교회에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선교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선교 비전이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검증받은 후에 그가 배출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되게 뭐 성교한국대회에 참여해서 제가 성교한국대회를 만든 사람이지만, 성교한국대회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교한국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한국에 선교 사생아가 너무 많다. 무슨 얘기냐? 선교 비전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흥분하고 자기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자기 교회에 가요. 그래서 선교 비전을 막 얘기하지만 아주 차갑습니다.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교 비전을 갖고 선교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지도교육자님이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면은 약간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는 것처럼. 그래서 트라이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을 모르고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풋내기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좌절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 비전이 없는 교회구나. 떠나버려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다가 가는 곳이 오늘의 교회 또는 사랑의 교회예요. 선교 사생아들, 선교 비전이 있는 낭인들, 우리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개인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한 교회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그걸 퍼뜨려가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선교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요. 교회론이 제대로 돼야 된다. 교회론이. 선교 좋지만
교회론을 제대로 하고 철치 이키핑 마인드로 이 일을 안 하면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이 특성 경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또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